평양을 벗어나던 그 밤은 지금 생각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만 같습니다. 보이부 놈들의 눈을 피해 어둠 속을 헤치고 나왔는데 도시를 벗어났다고 안심할 새도 없었지 말입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진짜 고난의 시작이었지요. 저는 함경북도 접경 지역까지 가는 화물 열차에 몸을 숨겼습니다. 덜컹거리는 기차 안에서 차가운 철판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는데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더군요. 혹시나 발각될까봐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기차 바퀴 소리만이 귓전을 때렸지요. 강냉이밥 한 덩이로 며칠을 버텼는데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건 이 순간의 불안감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놈의 나라는 가는 곳마다 감시투성입니다. 작은 정거장에 잠시 멈출 때마다 보위부원들이 불시에 열차를 검문하는 경우가 허다하단 말입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화물더미 속에 몸을 웅크렸어요. 그때는 참말로 제 심장 소리가 저만치 바깥까지 들릴 것 같았지 뭐예요. 동무, 거기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 했지요.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심장이 발밑까지 쿵 떨어지는 기분 아시겠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화물 사이 좁은 틈으로 몸을 더욱 밀어 넣었습니다. 혹시나 제 존재를 눈치챌까봐 소리 없는 비명만 속으로 질렀지 말입니다. 다행히 그들은 다른 칸으로 이동하는 것 같더군요. 한참을 그렇게 얼어붙어 있다가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겨우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한 고비 넘으면 또 다른 고비가 기다리는 것이 탈북의 길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히 이 지옥 같은 땅을 벗어나게 해달라고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제게는 돌아갈 고향도 기댈 가족도 없었지만 언젠가 자유의 땅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꿈꾸며 버텼지 말입니다. 밤은 깊어지고 기차는 계속 북쪽을 향해 달렸습니다. 제가 두만강 앞에 섰을 때 말이죠. 정말이지 심장이 얼어붙는 줄 알았어요. 그 겨울밤 강물은 시커멓게 얼어붙은 듯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살얼음이 얇게 깔려 있었지요. 쨍하고 날카로운 바람이 제 볼을 후려치는데 아시겠습니까? 그게 꼭 저를 붙잡아 두려는 듯 했어요. 발밑에 얼음이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몸이 움찔거렸어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발끝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얼음이 깨지면서 튀어오르는 차가운 물방울이 제 얼굴을 때리는데 그 냉기가 폐부까지 파고드는 것 같더군요. 혹시 제가 강물에 빠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그 자리에서 얼어 죽는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 지독한 추위가 꼭 그때 같았어요. 어릴 적 고난의 행군 때 얼어붙은 땅바닥에 쪼그려 앉아있던 꽃제비 아이들의 얼굴이 자꾸만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 애들의 눈빛이 어찌나 저와 똑같던지 굶주림과 추위에 지쳐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그 모습들이 말이죠. 제가 지금 그 아이들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에 목이 메더군요.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 누이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차마 흐느낄 수도 없었어요. 강을 반쯤 건넜을까요? 저 멀리 북한 쪽 강둑에서 희미한 불빛이 번쩍이는 게 보였어요. 보위부 동무들, 감시탑에서 저를 발견한 거였죠.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젠장, 들켰구나 싶었죠. 동시에 강 건너편 중국 쪽에서도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공안들이 순찰을 돌고 있는 거였어요. 앞뒤로 쫓기는 신세, 아시겠습니까? 정말이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이었어요. 얼음이 얇은 곳을 지날 때마다 발이 푹푹 빠지는데 차가운 강물이 제 바지 속으로 스며들어왔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뒤에서는 보위부 요원들의 외침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고 앞에서는 중국 공안의 탐조등이 강변을 훑는 게 보였으니까요. 제가 여기서 멈추면 모든 게 끝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저 살기 위해 자유를 향해 발을 내디딜 수밖에 없었어요. 죽을 힘을 다해 얼음을 깨고 나아갔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다는 안도감도 잠시였어요.
브로커 동무들이 저희를 데리고 첫 번째 은신처로 갔는데 이게 정말이지 사람 사는 집인가 싶을 정도로 후미진 곳이었어요. 창문도 없고 햇빛도 안 들어오는 작은 방이었는데 열댓 명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야 했어요. 냄새도 역하고 숨쉬기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잡히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그마저도 며칠을 못 가더군요. 새벽녘에 갑자기 브로커들이 들이닥쳐서 공안이 떴다. 빨리 움직여야 한다. 재촉하는 겁니다. 눈 비비고 일어나면 이미 짐은 브로커들 손에 들려 있었어요. 말 그대로 밤이고 낮이고 도망치는 신세였어요. 트럭 짐칸에 숨어 이동하기도 하고 때로는 좁은 골목길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 길을 그저 앞만 보고 따라갔어요. 혹시 이 사람들이 나를 팔아넘기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요. 그 브로커라는 사람들이 늘 돈하니 믿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요. 어느 날은 정말 아찔한 순간도 있었어요. 작은 마을의 빈 창고 같은 곳에 숨어 있었는데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더니 갑자기 쿵 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뚝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공안 차량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밖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가까워지더군요. 저희는 서로 눈짓만 주고받으며 벽에 바싹 붙어 숨죽이고 있었어요. 작은 틈새로 밖을 보니 정말이지 푸른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온몸에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누가 숨소리라도 크게 낼까봐, 재채기라도 나올까봐 온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겠어요. 한참을 그렇게 얼어붙어 있다가 다행히도 그들은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그때의 안도감이란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분이었지요. 먹는 것도 말도 못했어요. 하루에 빵 한 조각이나 딱딱한 찐빵 하나로 버텨야 했으니 말입니다. 물도 귀에서 목이 타들어가는 날이 허다했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멈추는 날이 없었지요. 점점 몸은 마르고 기운은 빠졌지만 여기서 쓰러지면 끝이라는 생각에 이를 악물었어요. 밤마다 고향에 두고 온 아바이, 어마이가 눈에 밟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이 모든 고생이 다 헛수고가 되는 거 아니겠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치고 또 다그쳤습니다. 자유라는 것을 향한 한 가닥 희망만이 저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지요.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다녀야 할지, 이 길이 정말 끝은 있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나날이었습니다. 남조선 땅을 밟았을 때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안도감이 먼저 들었어요. 드디어 해냈구나. 죽지 않고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요. 이제는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겠구나. 더 이상 숨어 다니지 않아도 되겠구나 싶었더랬습니다. 쌀밥도 실컷 먹고 따뜻한 물에 목욕도 하고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꿈은 오래가지 못하더군요. 며칠 밤낮을 뒤척이다가 문득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자유를 얻은 게 아니라는 걸요. 몸은 여기 남조선에 있지만 제 마음은 아직도 북조선 어딘가에, 어쩌면 김정은이 쳐놓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잠 못 들고 뒤척이는 건 여전해요. 눈을 감으면 저를 쫓던 보위부원들의 매서운 눈빛이 아른거리고 가족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갑니다. 여기 와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김정은의 심기를 아주 거슬리게 만들었답니다. 그자가 저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소문이 파다하더군요. 암살 위협이라니 솔직히 저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긴 자유민주주의 사회인데 설마 그런 일이 있겠나 싶었지요. 하지만 북조선에서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김정은이라는 자가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인지를요. 자신의 체제에 반하는 자는 그 어디에 있든 끝까지 찾아내서 처단하는 것이 그들의 방식이 아닙니까? 이 넓은 남조선 땅에서도 저는 늘 불안합니다. 혹시 저 골목에서, 저 사람들 틈에서 저를 노리는 그림자가 나타날까 봐요.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데 오히려 더 큰 감시와 공포에 시달리는 기분이랄까요? 북조선에서는 감시가 눈에 보였습니다. 보위부원들이 대놓고 따라붙고 이웃끼리 서로 감시했으니 아예 마음을 놓아버렸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 감시가 저를 옥죄어 옵니다.
그게 더 무서운 법이지요. 아시겠습니까? 무엇보다 제 가슴을 찢어지게 하는 건 북조선에 남겨진 가족들 생각입니다. 제가 여기서 숨통이 트였다고 제 마음대로 행동하면 그들이 고스란히 고통받을 게 뻔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진실, 제가 보고 겪었던 그 모든 참혹한 일들을 세상에 폭로하면 분명 큰 파장이 일어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조선의 실상을 알게 되겠지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부모님과 동생들은 아오지 탄광이 아니라 아마도 죽음의 길로 내몰릴 겁니다. 제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용기를 내야 한다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용기가 가족들을 파멸로 이끌까봐 제 입을 꾹 다물게 됩니다. 이 망할 놈의 망설임 때문에 저는 밤마다 악몽을 꾸고 아침마다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이게 정말 자유일까요? 감옥에서 벗어나 더 큰 감옥에 갇힌 기분입니다. 차라리 북조선에 있을 때가 나았나 하니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의 안녕, 그리고 제가 그토록 갈망하던 자유와 인권의 진정한 가치 사이에서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마음속에서는 매일같이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제가 지금 쥐고 있는 이 비밀들을 털어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 가족들에게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았어요. 하지만 말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제 두 눈으로 직접 본 것들, 제 몸으로 직접 겪은 고통들을 그냥 가슴에 묻고 살 수는 없었어요. 북한 땅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굶주리고, 어떻게 감시당하며, 어떻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지, 그 끔찍한 진실들을 저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북한의 겨울은 늘 혹독했어요. 매서운 바람이 살을 내는 듯했고, 얼어붙은 강물 위로 희미하게 들려오던 사람들의 신음소리, 굶주림에 지쳐 쓰러지는 이웃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배고픔은 기본적인 것이었고, 고난의 행군이라는 이름 아래 사람들은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연명해야 했지요. 아시겠습니까? 쌀밥이 아니라 옥수수죽 한 그릇이 소원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해야 했습니다. 작은 불평 한마디에도 사라져버리는 사람들,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이웃들을 보며 모두가 숨죽여 살았어요. 벽에도 귀가 있다는 말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누가 무슨 말을 듣고 고발할지 몰라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조차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었지요. 그 공포가 사람들의 영혼을 갉아먹는다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탈북을 결심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던 밤, 차가운 강물이 제 허리까지 차올랐고 등 뒤에서는 북한 경비대의 불빛이 번뜩였습니다. 총소리가 들려올까봐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제 발밑의 얼음이 언제 깨질지 모레이케이하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자유를 향한 갈망이 아니었다면 결코 견딜 수 없는 순간들이었지요. 저는 이 모든 것을 제가 직접 마주했던 북한 정권의 민낯을 세상에 고스란히 증언할 생각입니다. 제 이야기가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누군가에게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고 또 다른 최정역이 생겨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제가 용기를 낼 차례입니다. 제 목소리로 진실을 외쳐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